님들, 블랙록이 지금 비트코인 ETF로 개미들 돈 싹 다 빨아들이고 있다는 뉴스 봤지? 근데 바로 어제 5일 연속으로 1억 달러가 넘는 돈이 빠져나갔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 월가에서는 IBAT가 전 세계 ETF 23위에 올랐다고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정작 뒤에서는 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소리야.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야. 거대한 판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이거든.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블랙록이 왜 갑자기 비트코인으로 이상한 파생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속셈이 뭔지, 그리고 우리 계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날 것 그대로 다 까발려 줄 테니까 딱 집중해봐. 본격적인 팩트체크 전 서민경제학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딱 누르고 시작하자.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판을 제대로 읽으려면 가장 먼저 역사의 데자뷰부터 봐야 해. 2004년으로 시간을 돌려보자고. 그때 월계 GLD라는 물건이 처음 등장했어. 바로 금현물 ETF야. 그전까지 사람들이 금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어? 진짜 골드바를 사서 집에다 숨겨두거나 은행 금고에 비싼 돈 주고 맡겨야 했지. 얼마나 번거로워. 근데 GLD가 나오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냥 주식 계좌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금을 살 수 있게 된 거야. 실물 없이 종이로 말이야. 당시에도 말들이 많았어. 실물도 없는 종이 쪼가리가 무슨 금이냐. 저거 다 사기다 비웃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 GLD 출시 이후 7년 동안 금값이 4배가 넘게 폭등했어. 기관들의 돈이 미친 듯이 몰려들었거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월가 큰손들은 비트코인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수수료 장사를 하는 거거든. 2004년의 금이 2026년의 비트코인이 된 것뿐이야. 역사는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어. 문제는 이번 판이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해졌다는 거지. 최근에 블랙록이 뭘 내놨는지 알아? 기존 IBT에 이어서 비트코인 프리미엄 수익 ETF라는 괴상한 물건을 시장에 내놓겠다고 S1 신청서를 냈어. 뉴스에서는 이걸 두고 보유해서 수익으로라면서 엄청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어. 그냥 비트코인 들고만 있지 말고 이걸로 이자 농사까지 지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기가 막히지. 근데 여기 아주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어. 이 상품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거대한 카지노에 들어왔다고 상상해야 해. 이 카지노의 주인, 즉 하우스는 누구일까? 바로 블랙록이야. hil경 5천조 원이 넘는 돈을 굴리는 세계 최대의 도박장 주인이지. 비트코인 현물 ETF, IBIT는 이 카지노의 가장 기본적인 게임 테이블이야. 칩 비트코인을 돈 주고 사서 오르기만 기다리는 아주 단순한 게임이지.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이기기만 하면 하우스는 돈을 못 벌잖아. 그래서 블랙록이 새로운 게임을 하나 더 만든 거야. 그게 바로 이번에 나온 수익 창출형 ETF라는 거지. 이 게임의 규칙은 아주 교묘해. 블랙록이 우리 비트코인을 빌려가서 콜옵션이라는 걸 팔아. 말이 어렵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비트코인이 한 달 뒤에 1억 5천만 원까지는 안 오를 거야에 돈을 걸고 그 대가로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 거야. 만약 진짜 안 오르면 우린 그 수수료를 이자처럼 먹는 거고. 근데 만약 비트코인이 갑자기 폭등해서 2억이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1억 5천만 원까지만 수익을 보고 그 이상의 엄청난 상승분은 먹을 수가 없어. 블랙록이 쳐놓은 수익 상한선에 막히는 거지. 반대로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그 손실은 우리가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해. 기가 막힌 구조 아니야? 상승은 제한되고 하락은 활짝 열려 있어. 블랙록은 중간에서 옵션 팔아서 안정적으로 수수료만 챙기고 모든 위험은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완벽한 설계야. 자,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자. 우리 서민경제학 구독자 김 과장이 쌈짓돈 1천만 원으로 IBT를 샀다고 쳐봐. 비트코인이 운 좋게 30% 올라서 1,300만 원이 됐어. 김 과장은 신나서 소고기 사 먹을 생각에 부풀어 있겠지. 근데 옆에서 블랙록이 속삭이는 거야. 김 과장님, 그 돈으로 저희 신상 수익 창출형 ETF에 투자하시면 매달 치킨값 정도 이자를 드려요. 솔깃하지? 김 과장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1,300만 원을 전부 그 상품에 넣었어. 그리고 한 달 뒤 비트코인이 갑자기 50% 폭등했네? 그럼 김 과장 돈은 얼마가 될까? 1,300만 원에 50%면 1,950만 원이 되어야 정상이잖아? 천만에 콜옵션 상한선에 막혀서 기껏해야 1,400만 원? 1,500만 원 정도밖에 못 먹어. 나머지 엄청난 수익은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야. 더 최악은 뭔지 알아? 시장이 반대로 30% 폭락했다고 쳐봐. 그럼 김 과장 통장에 찍히는 돈은 910만 원이야. 원금까지 까이는 거지. 이자 몇 푼 벌려다가 초과 삼간 다 태우는 꼴이라고. 블랙록은 이 구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노리고 있어. 첫째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자기들 통제해 두려는 거고, 둘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수수료를 떼먹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야. 여기서 분명 이런 분들 계실 거야. 야, 그래도 블랙록이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데 개미들 등쳐먹는 그런 양아치 같은 짓을 하겠냐? 순진한 소리 하지 마. 걔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니야. 돈에 미친 하이에나들이라고.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봐. 그때 리먼 브라더스, 베어스턴스 같은 투자은행들이 뭘 팔았어?
MBS, CDO 같은 듣도 보도 못한 파생 상품들을 안전하다고 포장해서 전 세계에 팔아넘겼잖아. 결과는 어땠어? 전부 휴지 조각이 됐고 전 세계 경제가 박살났지. 그때 블랙록은 뭘 하고 있었을까? 무너진 자산들을 헐값에 사들이면서 자기들 배를 불렸어. 위기는 그들에게 언제나 기회였거든.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은 똑같아. 걔들이 말하는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건 우리 블랙록에게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이라는 뜻이지 절대 우리 계좌의 안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데이터를 까보면 더 소름 돋아.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1억 달러가 넘는 돈이 현물 ETF에서 빠져나갔어. 이게 뭘 의미할까? 똑똑한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다는 거야. 블랙록이 이제 현물 시장을 흔들어서 파생상품 장사를 하려는구나. 변동성이 훨씬 커지겠구나. 일단 빼고 보자. 이거지. 공포지수가 괜히 29까지 떨어진 게 아니야. 시장은 이미 알고 있어.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구간인지. 앞으로 벌어질 일은 딱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뉘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해. 시나리오 A, 절망편이야. 블랙록의 파생상품 ETF가 시장의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키우는 거야.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옵션 매도 물량이 쏟아져서 상승을 억누르고 반대로 조금만 떨어져도 공포에 질린 개미들의 투매가 겹치면서 하락을 부추기는 거지.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더 이상 장기 우상향 자산이 아니라 거대한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물고기 신세가 되는 거야. 블랙록이라는 어부가 마음대로 낚시질하는 판이 열리는 거지.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피보는 건 누구다? 어설프게 이자 몇 푼 더 먹겠다고 파생 상품에 들어간 우리 같은 개미들이야. 원금은 녹아내리고 수수료만 계속 빨리게 될 거야. 시나리오 P, 희망편도 물론 있어. 이 모든 게 거대한 개미 털기 과정일 수 있다는 거야. 5일 연속 순유출. 이건 겁먹은 단기 투자자들의 물량을 뺏기 위한 월가의 연극일 수 있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싸게 매집하려는 거지. 실제로 하버드 대학 기금이 최근 6천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는 소식도 들려오잖아. 진짜 큰 손들은 오히려 지금을 기회로 보고 있다는 증거야. 블랙록의 파생 상품도 마찬가지야. 이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비트코인을 무서워했던 보수적인 기관이나 연기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시장의 파이 자체가 훨씬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 단기적인 변동성을 견뎌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답은 하나야. 휩쓸리지 않고 우리만의 원칙을 지키는 것. 오늘 내가 제안할 해결책은 바로 작전명, 스나이퍼 전략이야. 지금처럼 시장이 공포에 떨고 5일 연속 순유출 같은 악재 뉴스가 도배될 때 섣불리 시장에 뛰어들거나 반대로 겁먹고 다 팔아치우면 안 돼. 우리는 저격수처럼 가장 좋은 자리가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거야. 모두가 환호할 때가 아니라 모두가 곡소리를 낼 때가 바로 우리의 사냥 시간이야. 구체적으로 말해줄게. 공포 탐욕 지수가 20점대, 즉 극도의 공포 구간에 진입하고 ETF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3일 이상 연속으로 나올 때 그때가 바로 첫 번째 격발 타이밍이야. 절대로 한 방에 모든 총알을 쓰면 안 돼. 내가 가진 총알, 즉 현금을 3로개로 나눠서 공포의 강도가 깊어질 때마다 한 발씩 분할로 매수하는 거야. 이건 블랙록의 파생 상품 같은 복잡한 게임에 참여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한 현물 ETF, IBAT를 모아가는 거야. 하우스가 만든 복잡한 게임 대신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판에서만 놀면 돼. 이 전략의 핵심은 시간이야.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월가의 큰 그림, 즉 2004년 금 ETF가 걸어갔던 길을 믿고 따라가는 거지. 블랙록이 변동성을 만들면 우리는 그걸 싸게 살 기회로 이용하면 그만이야.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지. 결국 투자는 심리 싸움이거든.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리포트 뒤지고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서민경제학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서민경제학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